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는가. 부의 지도를 바꿔놓는 그런 것도 생기겠죠.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시장은 할인점 시장과 온라인 쇼핑 시장이. 시장과 경제 그 뒷이야기, 여의도개. 오늘 주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유통업계의 이커머스 전쟁입니다. 어디서 쇼핑들 하시나요? 저는 뭐 여기저기 온라인도 쓰고 오프라인도 쓰고 다 씁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당연히 온라인이겠네요. 저는 쇼핑을 안 해요. 그래도 하신다면 저는 오프라인을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 뭐뭐 샀는지 쭉 보니까 거의 10개 중에 9개는 전부 다 온라인에서 쇼핑을 했더라고요. 신혼 가전 가구 중에 가서 직접 산 게 침대하고 소파밖에 없어요. 신선식품은 어떻게 하시나요? 신선식품 요즘에 이제 새벽 배송이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생겨서 저는 쿠땡에서 쿠팡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쿠팡입니다. 새벽 배송의 네. 원조는 마켓컬리였죠? 마켓컬리가 고급화 전략이어가지고 제가 먹는 것들이 거기 있으면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주변에서 많이 하세요. 디스하시네. 아닙니다. 마켓컬리 사랑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문화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 시장이 100조를 넘어갔을 거예요. 2018년 기준으로 올해만 한 120조 가까이 가지 않을까. 작년 기준으로 13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그럼 했죠. 넘어갔어요? 네. 온라인 쇼핑 시장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오프라인 그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오프라인 기업들이 유통시장을 주름잡는 대기업들인데 그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대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소비 문화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런 전환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유통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결국 서로 자기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롯데하고 신세계가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유통 공룡 기업들이고 요즘에 핫한 쿠팡을 위시한 위메프와 티몬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온라인 쇼핑 강자들이 있어요. 이베이 코리아에 소속되어 있는 빅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다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여서 앞으로 이 시장의 주도권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 일종의 치킨 게임에서 누가 승자가 되면 그 기업은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아닌 기업들은 뭐 좀 위축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온라인 쇼핑이 사실 이렇게까지 보편화된 거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까지 물건을 시작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컴퓨터나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홈쇼핑이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구매하려고 보면 실제로 물건을 받아봤을 때 하고 온라인상에서 봤을 때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던 것이죠. 기술의 발전이나 어떻게 찍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기업체들도 애플이 대표적입니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굳이 팔겠다고 안 그러고 플래그십 매장을 두고 와서 보고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사라. 문화의 변화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다가 어느 날 그게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가가지고는 보고 확인해보고 온라인 매장에 가고 초기에는 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매장을 기업체들이 물건을 다르게 해서 대응을 좀 했어요. 동네 슈퍼에 들어가는 거하고 대형 매장에 들어가는 거하고 다 달라요. 가격도 사실 차이가 좀 났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세를 다들 따라가게 되는데 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겠다. 어느 쪽이든 매출은 똑같이 본다라는 그런 식으로 간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생 출신들이 우리 경제의 허리를 책임지는 세대로서 그들의 소비 패턴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현상은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아니에요. 나이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히 동양에서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서양은 경제 자체가 자생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경제가 따로따로 성장을 하는데 한국도 그렇고 뭐 홍콩 같은 데 대표적입니다만 이 압축적으로 의도적으로 성장을 끌어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다들 모여요.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배달이나 온라인 유통 이런 게 이제 쉽게 파고드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한때는 가족을 구성해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대형 마트에 가서 카트 밀고 다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사회적인 큰 문화였는데 해보니까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대형마트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대형화를 시켰는데 거기서 더 가지는 못하고 애들 놀 수 있는 공간 이런저런 음식점들 좀 갖다 놓고 끝이에요. 갈수록 가족 구성원들이 줄어들어 왔잖아요. 마트 가서 한 번 이만큼 사고 나면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많이들 버려요. 그 과정에서 이제 편의점이 파고 들어왔죠. 편의점은 온라인, 오프라인과는 좀 무관합니다만 사람들이 대형마트와는 다른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데 마트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간 계기예요. 사실 서양에서는 이렇게 편의점들이 깊숙하게 파고 들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공간이 좁고 갈수록 1인 가구화 되는 이런 경우에는 굳이 마트를 갈 필요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조금씩 소량 구매. 어차피 여기 오면 카트 밀고 한 번 가면 많이 사게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니까 얘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온라인으로 밀어버렸는데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죠. 백화점이 성장 정체가 되는 시점에 이 할인점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할인점의 등장이 백화점보다 좀 이렇게 저렴하게 이제 대량 구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점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합리적인 소비 문화의 확산이었거든요. 가성비. 그렇죠. 가성비가 원래는 존재하는 말이 아니죠. 예, 그 가성비 때문에 할인점들이 등장하고 국내에도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사실 백화점하고 편의점은 그다지 큰 영향은 없어요. 백화점하고 편의점은 그 시장 나름대로의 원리 때문에 한쪽은 정체되고 있고 한쪽은 백화점은 오히려 조금 더 좋아졌거든요.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시장은 할인점 시장과 온라인 쇼핑 시장. 소비 문화가 바뀌면서 백화점에서 할인점으로 해경원이가 바뀌었고요. 지금 또 소비 문화가 바뀌면서 할인점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죠. 일구님이 보시기에도 이 패러다임 전환이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보시나요? 종근님이 산업 흐름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백화점이 의외로 괜찮아요. 명품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백화점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에 사람들이 있고 그럼 또 다른 매장도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백화점은 위치도 좋고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형마트 할인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혼자 뭐 물건 사려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할인마트를 가는 사람들은 가족이다. 가족 단위로 가서 자동차 트렁크에 잔뜩 실어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대형마트 소비의 전형적인 풍경이죠. 직장 다니던 남편들이 옛날에는 뭐 김영란법도 없었고 52시간 없을 때는 뭐 회식도 자주 있었고 야근도 많이 하고 뭐 접대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저녁을 먹고 들어왔어요. 늘 애들은 학교 다니면 학교 급식 네. 도시락 싸줄 일도 없어요. 집에서 거의 밥 먹을 일이 없는 일이 생기는. 식료품을 잔뜩 사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냉장고에서 있다가 썼고. 결국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김양락법과 52시간을 하니까 갑자기 신선식품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 이마트가 또 신선식품에서는 또 한 가닥 한다고 하는 데잖아요. 이마트에서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를 놨죠. 그때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냐면 쿠팡 안 된다. 이마트 되게 사람들이 신선식품 구매하다가 화장지도 같이 구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쿠팡이 신선식품으로 또 가버려요. 그냥 배달해서 먹는 배달 음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대형마트가 갖고 있던 강점이라는 게 생필품이나 이런 걸 구매하는데 더 이상 마트를 갈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쿠팡 같은 이커머스 기업이 들어가기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구조였다고 들었어요. 이제 새벽 배송도 되게 이제 보편화돼서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서비스가 되었잖아요. 이게 혹시 이커머스 기업 안에서도 경쟁력의 차별화, 뭐 사람들의 찾는 어떤 그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기존의 유통시장,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고객의 충성도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경쟁 요소였을 거예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기는 할 텐데 온라인 쇼핑하면서 쿠팡만 이용한다든지 위메프만 이용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최초의 온라인 쇼핑이 등장했을 때 가장 큰 경쟁 요소는 가격이었어요. 가격으로 먼저 치고 들어가면서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을 했고 온라인 쇼핑 업체들 간에도 가격 비교를 통해서 이제 구매 선택이 이루어지는 쿠팡이 무슨 배송이죠? 로켓 배송. 로켓 배송을 내세우면서 배송 속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 요소로 이렇게 여겨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을 내놨고 그거를 또 쿠팡이 따라 했고 그 다음에 SSG 쓱이 따라 했고 점점 그 배송 속도에서도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경쟁 요소가 뭐냐? 요즘에는 하도 배송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택배 상자가 계속 쌓이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편하다고선 쓰기만 하진 않는데요. 이게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봐가지고 테이프도 한 번에 뭔가 뜯어가지고 내가 분리배출, 재활용할 수 있는지 그게 쉽냐 아니냐, 이게 환경에 덜 영향 미치는 걸 생각을 하는 기업이냐 아니냐도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서비스의 질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단품의 정도라든지 공급하는 제품이나 이런 품질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배송이 매우 안정적으로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상황이니까 점점 옛날 오프라인 쇼핑 시장의 고객 충성도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새벽 배송하고 이제 배달 대행 시장도 같이 이커머스 기업들과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커머스 기업, 이 유통하고 엮어서 좀 주목할 만한 산업이 어딜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어디를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택배 업체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운송, 물류 이쪽이. 쿠팡처럼 자기가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 배송까지 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이커머스 기업들은 다 배송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택배량이 늘어날 테고요. 택배량이 늘어나면 박스, 제지업체들의 종이 만드는 그렇죠. 회사까지. 그런 쪽에도 영향이 많이 갈 테고요. 일구님은 혹시 주목하시는 기업이 있으신지? 부동산 쪽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제일 주목하는 부분이 물류센터라는 거죠. 물류센터가 없으면 저 멀리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배달하는 사람들 모집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물류센터를 갖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마존이 새로 개발한 서비스는 그거죠.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하기만 하면 우리가 저거 관리도 해주고 물류센터에다가 요만큼을 해줄 테니까 아무 신경 쓸 것도 없다. 풀필먼트 서비스. 이게 이제 물류센터의 핵심인데,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러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전부 다 물류센터밖에는 이야기를 안 한대요. 물류센터가 지금 제일 핫합니다.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제가 뭐냐면, 이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건데, 노년층 소득의 핵심적인 기반이 임대료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주택의 임대료가 거의 없잖아요. 주택이 임대료를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서 완전히 한국의 부가 상당히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가가 임대료를 못 내는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안 나오면서 대형마트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상권들이 다 죽어버려요. 일본의 경우도 그랬어요. 부동산 시장이 이게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상가 가격이 하락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는가. 부의 지도를 바꿔놓는 그런 것도 생기겠죠. 과연 이게 가시적인 시기 안에 200조 갈 수 있을까? 냉장고 바꾸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돈이 드나 봐요. 점포를 전환하는 것도 한 점포당 1,000억 가까이 든다고 하니까